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프랑스 경찰의 비웃음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백인 여성인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즉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았죠. 몬트리올의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던 간호사였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파리 공항이 발칵 뒤집히고 프랑스 외교부가 무릎 꿇을 일이 벌어질 줄은요. 어떻게 캐나다 백인 여성이 한국 국적자가 되었는지, 왜 파란색 여권 하나가 세계를 움직였는지, 그리고 제 고함 한마디가 어떻게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됐는지. 저 김유진의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줄리아 르블랑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 간호사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 여권이 제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절 몬트리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저는 매일 같이 죽음과 싸웠어요. 환자들이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숨이 막혔죠. 가슴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 식은땀. 의사는 PTSD 진단을 내렸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줄리아, 당신은 충분히 잘 싸웠어. 상사가 건넨 위로의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눈물을 삼켰죠. 아파트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우연히 본 뉴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K-방역이라 불리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넋을 잃고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할까? 그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새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읽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인력 특별 이민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죠. 한국은 간호사도 존중받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딸아,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몬트리올의 눈 내리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소리 질렀죠. 나 한국에 가.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체계적인 모습, 친절한 안내. 한국어를 제대로 못했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되었어요. 충남 아산의 중소병원에 배치되었죠. 간호보조원으로 시작한다는 말에 조금 실망했지만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이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아산병원에서의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간호 업무는 익숙했지만 한국어라는 벽은 너무 높았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죠. 환자가 무언가를 묻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료 간호사 박지민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첫날부터 좌절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줄리아. 천천히 배우면 돼요. 박지민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할 때도 정확한 위치와 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처방전을 읽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단어장을 손에 쥐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응급실로 실려온 노인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생명을 구하는 손길은 언어가 필요 없었죠. 노인분의 손녀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말은 이해 못했지만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분에게 알레르기가 있을 거라고요.
손짓으로 물어보니 손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물 목록을 가리키며 질문했죠. 페니실린 알레르기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덕분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고 노인분은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장 김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제 실수를 지적하려나 걱정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줄리아 씨.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요. 병원장의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간의 고충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병원장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귀화라니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출퇴근길에 듣는 한국어 팟캐스트, 점심시간에 보는 한글 단어장.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죠. 박지민과 다른 동료들은 제 노력을 보고 감동했는지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어로 처음 환자와 의사소통에 성공했던 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서툴지만 제 말을 이해한 환자분이 미소 지었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미소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지만 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드디어 국적 취득 시험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수없이 외운 한국 역사, 문화, 법률 지식. 시험장에 들어서며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합격만 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문제지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줄리아. 결과를 기다리는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국적 취득 승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전화기를 들어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인 됐어. 귀화 증서를 받고 곧이어 여권 신청을 했어요. 파란색 한국 여권을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여권을 들고 속삭였죠. 줄리아 르블랑. 아니, 이제 김유진이야. 한국식 이름도 갖게 되었거든요. 새 출발을 위해 서울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할 자신이 생겼어요. 서울의 종합병원에 지원했죠. 면접에서 제가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 면접관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외국에서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동료 중 일부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귀화했다고 해도 진짜 한국인은 아니잖아. 이런 말이 상처가 됐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서서히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증 교통사고 환자를 안정시키며 생명을 구했을 때 선임 간호사 이수진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제 우리 응급실 식구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진짜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병원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던 날,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며 울기도 했죠. 제가 이곳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취기에 가벼운 한국어 발음이 더 심해졌지만 모두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김유진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환자를 대할 때도 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응급실 담당 김유진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았죠. 국적을 얻은 그날부터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병원 생활이 안정되자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줄리아, 우리 파리 여행 가자. 내 생일 선물로. 어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죠. 한국인이 된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서랍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들었어요. 파란색 표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거야.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어요. 와, 김유진 씨 한국인 되고 첫 해외여행이네. 여행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3년 만의 재회였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 간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저에겐 큰 의미였어요. 출국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는 순간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소 지었어요. 김유진 씨,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가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권이 나를 지켜줄 거야.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에게 보여줄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상, 병원 동료들과의 모습, 한강 피크닉. 어머니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밤하늘을 날며 들뜬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발견한 순간 뛰어가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우리 딸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캐나다 여권으로, 저는 한국 여권으로 각자 다른 줄에 섰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여권을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이게 당신 여권이에요? 심사관이 불어로 물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제 여권입니다. 저는 한국 국적자예요. 심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옆 동료를 불렀죠. 그들이 불어로 뭔가 속삭이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심사관의 말에 당황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시선을 보내자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심사관을 따라갔어요. 조사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조사실 안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 테이블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백인인 당신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3년 전에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이 여권은 위조된 것 같군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조라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니에요. 이건 제 진짜 여권이에요. 저는 합법적으로 귀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이미 다른 경찰관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을 감쌌죠. 수갑.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제발, 이건 오해예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세요. 그들이 확인해 줄 거예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날카롭게 말했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이건 제 권리입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휴대폰을 넘겨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적자인데 파리공항에서 부당하게 구금됐어요. 대사관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안도감을 주었어요.
김유진 씨, 진정하세요. 지금 위치와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수갑이 손목을 파고드는 통증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경찰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거짓말쟁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네. 경멸적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솟구쳤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침묵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더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서는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내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이 순간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진 씨인가요? 저는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이정훈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도움이 온 겁니다. 이정훈 영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프랑스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즉시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영어와 불어를 번갈아가며 말하는 그의 모습에 감탄했죠. 프랑스 경찰들은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자 이정훈 영사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유진 씨의 국적 취득 기록입니다.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화면에 제 국적 취득 증명서와 여권 발급 기록이 표시됐습니다. 경찰들이 그것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정훈 영사는 계속해서 압박했죠. 귀하들은 현재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구금이자 인종차별적 처우입니다.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서 벗겨지는 순간 억눌렀던 숨을 내쉬었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정훈 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김유진 씨?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죠.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항 관리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이정훈 영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종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조사실을 나오자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줄리아,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죠. 그런 일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영사는 우리를 VIP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차와 간식이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김유진 씨, 여권은 단지 여행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 있어요. 그의 말에 뭉클해졌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되다니. 캐나다였다면. 말을 이으시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그 순간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러워졌죠. 공항 관계자들이 연달아 들어와 사과했습니다. 프랑스 국경경찰 책임자도 직접 찾아왔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프랑스 측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정훈 영사는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유진 씨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단호한 태도에 프랑스 측은 즉각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외교부에서 공식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VIP 대우를 받으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다 내 여권 덕분이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파란 여권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손목에 수갑 자국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 여권이 갖는 힘을 온몸으로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이정훈 영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유진 씨, 불편한 일을 겪으셨는데도 프랑스 체류는 어떠신가요?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했어요. 덕분에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영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국민 곁에 있습니다. 파리 체류 기간 동안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뭉클했어요. 이런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국적의 가치였습니다. 어머니와 에펠탑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 한국 국적 선택한 거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선택을 존중해.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나라 그리고 저를 선택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사건 다음 날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사과의 의미로 파리 시내 주요 의료기관 견학을 제안드립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이정훈 영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간호사로서 경험을 나눠보세요. 파리 중심부의 유명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응급실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프랑스 의사들이 제 경력에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코로나 대응부터 환자 중심 케어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장점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의사 마르셀이 감탄했어요. K-의료는 우리도 배우고 싶네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요. 병원 견학 후 간단한 회의가 있었어요. 프랑스 병원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의료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죠. 김유진 씨와 같은 분이 양국 의료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니. 미소 지으며 속삭이셨죠. 어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방송국 기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김유진 씨인가요? 한국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인터뷰해도 될까요? 공항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죠. 순간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한 이유요? 그곳에서 진정한 존중과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죠. 기자가 물었어요. 백인 여성으로서 아시아 국가에서 살며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진정한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자 프랑스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였죠. 특히 한 프랑스 간호사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파리 체류 마지막 날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셨어요. 김유진 씨는 진정한 한국의 얼굴입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한국인이 된 분이죠.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찬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외교관들, 그리고 현지 인사들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백인 여성이 한국 국적으로 세계 의료 현장에서 존중받는 모습이 신선했나 봅니다. 대사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김유진 씨의 용기와 한국에 대한 사랑에 건배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더욱 특별했죠. 어머니의 눈에서도 자부심의 눈물이 비쳤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그 생각이 따뜻하게 가슴을 데웠죠.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담당자의 눈을 자신 있게 바라봤습니다. 김유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미소가 번졌어요. 병원으로 복귀하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김민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유진 씨, 파리에서 있었던 일과 현지 언론 인터뷰를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수간호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수간호사라니 외국인 출신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직책이었죠. 하지만 저보다 더 경력 많은 간호사들이 많은데. 망설이자 병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국제적 시각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병원 내 다문화 소통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아주셨으면 해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경험이 병원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테니까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처음 만났던 박지민 간호사는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죠.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오셨으면 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제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죠.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나라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방문 비자로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서울의 활기와 사람들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끼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곳이 제 집이에요. 병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돕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언어 장벽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은 제 프로젝트의 모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응급실에 외국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눈에서 안도감이 번졌어요. 치료가 끝난 후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나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원래는 외국인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인이죠. 그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죠. 이곳에서 진정한 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요. 어머니는 결국 장기 체류를 결정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저와 가까이 사시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오늘도 출근길에 제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여권은 단지 문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다. 파리에서의 경험은 쓰라렸지만 그것이 제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유진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나라가 우리를 선택해준다는 진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국에서의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는 제 파란 여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